그다음에 삼성 전기도 한 3% 정도의 하락. 전에 여러분들의 삼성 그룹주들 얘기를 들으면서, 애플을 얘기를 들으면서 화웨이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화웨이가 해외 쪽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빠른 시간에 올리고 있고, 그리고 뭐 저도 물론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중국 스마트폰은 뭐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퀄리티 자체가 그렇게 높지 못하다는 그런 선입견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그 선입견 부분들을 깨는 제품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이라든지 뭐 3D 랜드, 디스플레이 쪽 OLED 좋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 업황 부분에서 작년 3분기, 4분기 피크를 쳤을 때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퀘스천 부분들이 갖게 만드는 흐름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첫 번째 메인 업황 부분들의 흐름이라는 얘기를 좀 첫 번째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첫 번째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조만간 그 최근에 우리가 LG전자라든지 OCI 세이프가드 관련된 부분들의 불확실성 부분이 부각이 좀 됐죠. 그래서 이걸 반도체에서 우리나라하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서히 이 G2가 노리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노리고 있고 미국도 반도체 관련된 규제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선상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폰은 애플 아이폰 X를 보더라도 기존 생산량 대비 절반가량 판매량 부분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죠. 그거에 맞춰서 물론 이제 2월 달에 삼성 차기 스마트폰의 출시 부분들이 좀 진행되긴 합니다만은 물론 바로 꺾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웨이 폰 자체가 올해 아마 삼성폰은 지금 듀얼 카메라이고 이번에 듀얼 카메라 스펙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화웨이는 올해 나오는 스마트폰의 모델 자체 스마트폰 그 카메라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예요. 그래서 한 단계 기술력 부분에서 점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 부분을 했다고 해서 주가가 싸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 어제 오늘 상당히 거의 뭐 집중 부분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장 끝나고 외국인은 한 2,700억 정도 현물 부분들 매도를 했고 개인도 한 2,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과 개인의 포지션 자체가 거의 상반되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어제도 좀 털어내는 모습들이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은 싸다는 액면 분할의 기대감 부분들을 가지고 상당히 좀 공격적인 접근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항상 보면 업황이죠. 업황 부분에서 저는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이 전기전자 쪽보다는 시크리컬, 경기 민감주 섹터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오늘 종목권을 보시더라도 포스코가 거의 4% 가까운 상승 부분이 나왔고 대한유화가 신고가 파동 부분들 나오고 있죠. 롯데케미칼도 거의 근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송원산업이 9% 정도 급등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과 화학 이 종목군 섹터의 급등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액면 분할을 하면서 진정한 수혜주는 지금 누가 움직임이 나오냐면 아침 브리핑에도 제가 그 내용을 얘기를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삼성전자 어제 액면 분할하면서 2.4조 원 정도 나왔어요. 예전에 신라젠 급등 부분들 나왔을 때 고점, 거래량 고점 찍었을 때 거래량을 넘어서는 물량 자체가 나왔죠. 그래서 액면 분할해서 어제 장중에 삼성전자가 8% 이상의 급등 부분이 나왔지만 종가상으로는 거의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었죠. 그리고 오늘도 보면 움직임 자체가 미약하고 약보합 정도 선이기 때문에 정작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의 수혜 종목은 누구냐면 증권사예요. 키움증권이 4% 정도는 상승이 나왔고 현대차라진 삼성증권 아무래도 이제 키움증권 창구가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 매도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면 그에 대한 수혜 부분들이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효과는 증권주가 의외로 어떤 플러스 알파 효과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제약주들도 보면 3에서 한 4%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은 포스코를 작년 4분기 때 얘기를 좀 드렸었죠. 포스코 신고가 의미심장하다.
오늘 대한유화의 신고가 의미심장하다. 우리가 이제 어제 FOMC에서 금리 동결 하긴 했습니다만은 3월, 그 다음에 올해 최소한 3번 정도 금리 인상 부분들이 좀 진행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감 자체가 최근에 가속도가 조금 강해졌기 때문에 조금 뭡니까 승보르기의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지 전체적인 추세 부분에도 변동사항 부분들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지수는 보세요. 지금 지수는 슈팅이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별 종목군들은 아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죠. 거의 4% 정도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카프로, 대한유화도 거의 3% 이상의 상승 파동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죠.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유통이라든지 오늘 홈쇼핑 관련 종목군도 순환매 차원에서 상승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패시브에서 액티브로 바뀐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럴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올해 펀드 매니저 쪽에서도 아마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겁니다. 작년에는 패시브 쪽에서 무난하게 지수를 추종하는 전략 부분들의 투자가 편안한 투자였다면 올해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올해 내내 이런 흐름 부분들이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지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든 개인 투자자들 자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작년과 재작년에 패시브 쪽, 뭐 예를 들어서 코덱스 레버리지가 수익률이 잘 나왔다더라. 그럼 여기저기에서 그쪽 상품에 계속적으로 자금 부분들이 유입이 되겠죠. 이런 흐름이 아마 점차적으로 이쪽으로 바뀔 수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몇 년 전인가요? 차화정, 자문사의 차화정 장세 부분들 했을 때 그 종목군들이 계속 매일 신고가, 슈팅 부분들 진행되면서 어떻게 하나의 새로운 파동 부분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다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올해 반기든 분기든 수익률 격차가 분명히 큰 차이가 날 거예요. 패시브 쪽에 하시는 분하고 아니면 종목군의 선택 부분들을 액티브는 어디가 수익률이 좋은지 어디가 경기가 상승했을 때 플러스 알파의 수익 부분을 내는지 이걸 쫓아가면서 공격적인 매매 부분들을 하는 게 액티브 펀드의 가장 큰 특징들이죠. 그래서 상반기든 뭐 최소한 1, 2분기 정도 수익률 자체에서 수익률이 다른 펀드 대비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 자체를 보여준다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자금이 계속 쏠리겠죠. 쏠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가속화가 되는 거죠. 그럴 모습 자체가 계속 시장에서 종목군, 섹터별 움직임 자체에서 그게 보이고 있어요. 특히 포스코의 움직임 상당히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고 전기전자하고 제약은 지나간 버스 저는 안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투자는 뭐 모두 여러분들이 투자는 결정을 하시고 판단을 내리시는 거지만 저는 지나간 버스는 별로 그렇게 쫓아서 뛰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다음에 더 성능 좋고 더 높은 그 퀄리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신차가 준비가 되어 있고 다음 장세에서 어떤 퍼포먼스 부분들을 화끈하게 낼 수 있는 인플레이션 시대 자체에 부합하는 새로운 신차 부분들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굳이 지나간 버스를 쫓아가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한 7,000개억 정도 장중에 선물 매도가 나왔습니다. 가지고 계속 놀고 있죠. 당분간은 지수 플레이 부분들 하면서 장중에 변동성 만들면서 이런 매매 부분들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들은 아침 브리핑에서 얘기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벤처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을 코멘트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그 종목군들이 SBI가 상한가 부분들을 들어가면서 거의 10%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됐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모멘텀 장세예요. 전체 섹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KLX 300 관련된 부분도 그 희비가 갈리고 있죠. 그것보다는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모멘텀이죠. 벤처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이 어제 중기부 장관의 대담 이후에 코멘트가 나오고 세제 개혁안 관련된 추가 내용 부분들이 이제 2월달 진행 가능성 부분을 보이면서 그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다른 종목 대비 더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지금 5G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 자체가 좀 더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형주는 시크릿컬 경기 민감주 관련된 순환매 부분들의 주도주하고 비주도주가 계속 우상향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중형주 쪽은 역시 선택 부분들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중형주는 더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인 수급과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면 슈팅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양시장, 우리가 하나의 특징 부분들의 결론 부분들 내린다면 어떤 특징인가요? 역시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나오겠다. 종목권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 자체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2월 1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